이성계 조상 이야기입니다. 조선 건국을 하기 전에 그 이성계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뭐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오늘 강의에 필요한 꼭 맞는 구절이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정말 이 말대로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그런 사람이잖아요. 변방의 무장에서 국왕이 됐으니까요. 고려 태조 왕건도 거의 비슷해요. 개성의 호족이었어요. 왕건이 태어났을 때 개성은 서울이 경주일 시절이니까 정말 변방이죠. 변방의 호족. 뭐 돈은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라에서 볼 때는 아주 뭐 변방에 돈 좀 있는 사람 뭐 이 정도였겠죠.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 도적이었고요. 그것도 이제 탁발 승리였고 그러다가 황제까지 되죠. 이렇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이 장대해지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안는 것 같아요. 나의 미약한 시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이걸 극복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명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명나라 때 문자옥이라고 하는 문자옥, 이 글자를 잘못 써서 옥살이를 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신하들이 황제한테 올린 글 중에 중승자가 들어가면 너 내가 황제 되기 전에 중이었던 거를 지금 돌려서 비난하는 거지. 이래서 이 신하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중승자 말고 이룰 성자를 써놔도 너 이거 중승자 못 쓰게 하니까 발음이 비슷한 성자로 이게 돌려서 말하는 거지. 이거 내 욕하는 거지. 그래서 또 죽이고. 빛광자. 스님들은 머리를 깎으니까 빛이 난다는 게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광자를 써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대머리 독자, 이렇게 쓰는 독자가 이게 대머리 독자인데요. 요거 써도 안 되고, 도적할 때 적자, 이거 내가 젊을 때 도적이었다고 비난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못 쓰는 글자가 한 200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에 이게 명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 여파가 조선에까지 미쳐옵니다. 조선에서 보낸 표문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건데, 문제는 그때 조선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이게 조선 태조 때 정도전을 오라 못 보낸다 이렇게 갔던 표전 문제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명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조선 사람들은 몰랐던 우스운 이야기죠. 자, 주원장은 자기의 그 미약한 시작을 정서적으로 극복을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에게도 그런 문제가 남고, 역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남냐면, 국왕이나 황제의 미약한 시작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되면, 저는 정말 그때 살았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랬다가는 아마 장수를 못 했겠죠. 목이 몇 개라도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도 저는 진실이 전하를 또는 폐하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겠지만, 대체로 보면 그렇게 남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또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돼, 국왕이 돼,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이런 의문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하고 과장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한번 우리 봤잖아요. 고려 왕실의 선대에 대한 기록, 편년통록에 나오는, 그래서 먼 조상부터 왕건의 출연을 이렇게 예정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고려 왕실에 있었던 건데, 조선 왕실에도 이성계에게도 똑같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려 태조 왕건 때보다 사람들의 뭐랄까요, 의식 수준이 좀 높아진다고 할까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또 이성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완전 거짓말은 못해요. 그런 눈을 다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과거를 미화한다, 뭐 세탁한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마사지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미화된 부분을 걷어내고 역사적인 사실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되겠죠. 이성계와 그 조상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직언을 한 기록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성계나 그 조상들이 전부 고려시대 사람들이니까 고려시대의 기록, 다시 얘기해서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같은 고려시대의 일을 기록한 역사책, 여기에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글쎄요, 고려시대에는 아주 두드러진 사람 아니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성계의 먼 조상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힘써서 찾아보고요. 찾아봐도 분량은 많지 않겠지만 찾아보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이성계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 책이 뭐냐면, 태조실록의 맨 앞에 있는 총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어떤 왕에 대한 편년체 기록을 남기기 전에 맨 앞에 총서라고 하는 것을 전부 두는데, 그건 뭐냐면 이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 왕들이 총서가 다 있지만 태조의 총서가 가장 길죠. 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태조실록의 총서에 이성계와 그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자, 이거 이제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용비어천가는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훈민정음을 가지고 왕실 조상에 대한 기록을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용비어천가 첫 장, 용비어천가가 어떻게 시작되죠? 자, 금방 기억나실 겁니다. 해동육룡이 나르시어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나오는 해동육룡, 해동에 우리나라의 여선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여선용이 누구냐면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 6명의 왕은 아니고 왕의 조상 4명과 2명의 왕이죠. 태조의 4대조까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리고 왕이 된 태조, 그 다음 왕 태종, 세종 앞에 왕실 조상에 대한 기록을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악장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대통령 찬양하면은 용비어천가 부르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이거는 왕실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이 담깁니다. 이 용비어천가가 말하자면 고려시대의 편년통록 같은 책이죠. 그래도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고려 말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문집 같은 자료에 조선 왕실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이성계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성계에 대한 가장 충실한 기록, 비교적 분량이 많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글이냐면 목은 이색이 지은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에 대한 비석입니다. 이게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려국 증 순성 경절 동덕 보조 익찬 공신 벽상 사만 삼중대광 문화시중 판전리사사 완산부원군 삭방도 만호겸 병마사 영록대부 판장작감사 이공신도비명.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이자춘 신도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색이 이성계의 부탁을 받아서 지은 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최고의 명문장가가 이색이니까 이성계가 이색에게 저희 아버지 비문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색이 이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이색에게 전달을 했고, 이걸 보면서 이색이 이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이자춘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 아들은 참 똑똑한데 어떤 사람이고 이걸 이제 쭉 써놓은 거예요. 이 이자춘 신도비가 이성계 조상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이 되기 전의 기록으로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겠죠. 지은 시기는 1387년 겨울에 부탁을 받아서 1388년 2월에 완성되는 그 사이에 지은 겁니다. 자, 이때 뭘 하고 있었느냐면